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준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19세기 유럽의 문화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화가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던 적이 없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문예사조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예사조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러이러한 예술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다른 건 더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19세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첫 판부터 몇 세기 얘기가 나오냐면 17, 18세기 거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19세기 유럽 문화는요 17, 18세기 때 있었던 그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것들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요. 17에서 18세기쯤 되면은 이때 뭐가 유행했었냐면요 계몽주의라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계몽,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꿈에서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해라. 네 목 위에 달린 머리는 장난감이 아니니 제발 무슨 쪽으로 생각 좀 해라.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이른바 아주 냉철한 사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냉철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야. 냉정한 얘기 그만해. 나 우리 질렸어. 이제 조금 말랑말랑하게 가볼 거야. 라고 이제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문학적 분위기가 등장하는데, 그거를 두고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낭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낭만주의는 글자 그대로 낭만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파거든요. 낭만, 이른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잖아요. 어떤 건 이 사람한테 낭만적일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적인 그냥 똑바른 기준적인 생각보다는 개인의 감정. 얘 안 나오네요, 얘도.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또는 지나간 역사라든지 아니면 전통,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는 이전에 지나왔던 시간에 대한 향수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를 주로 얘기하는 걸 낭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낭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일단 음악에서는 쇼팽이나 슈베르트, 좀 연주곡 중심으로 곡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죠. 그 다음에 미술은 들라크로와. 이 들라크로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 7월혁명 볼 때 프랑스 7월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있죠. 그 그림에서 들라크로와가 한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빅토르 위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낭만적인 걸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계속해. 그러면 이런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도 또 생기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그만 헛소리 작작하고 눈에 현실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과학적 분석 좀 하자라는 이제 분위기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낭만주의를 비판하게 되면 두 개의 그 문의 사조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주의예요. 사실주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표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머리, 마음, 머리,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쵸?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뒤에 등장하는 사조는 앞에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비판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뒤에 흐름상 생겨난 아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상파라고 불러요. 이 인상파의 특징은 낭만주의하고 비슷하긴 해요. 주관적 감정을 중시하고요.
특히 미술에서의 인상파는 같은 장소를 놓고서도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 있잖아요. 그 빛에 따라서 그림을 서로 다르게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빛에 대한 색을 굉장히 잘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부터 보면은 문학부터 먼저 볼게요. 이 문학에서 나타나는 사실주의, 자연주의 사조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어지럽다.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봤더니 있는 현실 그대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봤더니 바로 뭐 때문이더라? 산업혁명 때문이더라.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산업혁명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 산업혁명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작가로는 톨스토이 또는 에밀 졸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발자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썼고 그런 것들은 거의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주의 시대에 들어가는지만 중시해서 보면 돼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밀레, 그리고 인상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고흐, 모네, 그 다음에 르누아르, 요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이때는 문의 사조도 중요하고요. 하나 더 잘 나오는 게 자연과학자들 많이 나와요. 누가 뭐를 연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학 갖다 했던 사람들 정리를 해보면, 자, 파트별로 정리를 할게요. 제일 처음에 물리학 이야기가 나와요. 물리학에서는 X선을 만든 렌트겐이 나옵니다. 자, 렌트겐이 무슨 선을 개발했다고요? X선. 자, 그 다음 두 번째, 퀴리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퀴리 부부. 퀴리 부부는 방사선 물질 중에 라듐을 찾아내신 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학이 나오는데 생물학을 좀 잘 살펴봐놔야 돼요. 자, 첫 번째,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 책 이름이 종의 기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진화론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생명이 이때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진화론, 동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 게 나중에 우리 인간사에 적용된 사회 진화론으로 발달하면서 이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 침략을 옹호하는 이론이 돼버리면서 아주 찰스 다윈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완두콩 유전 나오죠. 그 완두콩 유전을 찾아낸 맨델 유전 법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테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균학을 찾아내거든요. 세균을 발견을 하게 돼요. 현미경으로 해서 이분이 세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면서 우리 몸속의 면역에 대한 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질병 퇴치, 어떻게 예방주사를 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자, 벨이 뭐를 발명했었죠? 전화. 그리고 에디슨. 이거 없으면 우리 지금 살 수 없죠. 가정용 전구.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교과서 출판사별로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안 가리고 다 나오는 데가 여기 렌트겐하고 요 부분하고 요 문해사조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요. 자, 요런 것들을 쓰게 되면서 어떤 이점이 있었는가 봤더니 생활은 점점 더 어떻게? 생활은 편리해지게 되었고 산업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요런 결론도 한 번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19세기 유럽의 문화 사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